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즉시 돌려주라고 했다. 그런데 행정관이 깜빡했다. 오늘 또 새로운 논리가 나왔습니다.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당이 추진 중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대통령실이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측의 첫 입장이 나왔습니다. 영부인은 명품백을 받자마자 돌려주라고 했지만 행정관이 깜빡해서 돌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일반 사건이었으면 각하됐을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7년을 구형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헬로윈 행사라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재난 컨트롤 타워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 의혹에 대해 야당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름으로 운영된 유튜브 채널과 한동훈 후보에게 과분한 별명을 간판으로 내건 어떤 채널이 우선 의심됩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했던 걸로 보이는 한 유튜버가 노골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찬양했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폭로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게시글도 찾았다는 겁니다. 한 후보 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일관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에 대한 설명이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올해 1월 19일 대통령실은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란 취지로 읽히죠. 그리고 사흘 뒤 친윤계 핵심 의원이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건 국고 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라 재산이니 돌려주면 범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국회에 나온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그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직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지는 않았고 올해 말에 분류할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유모 행정관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애초에 김 여사가 당일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하지만 자신이 깜빡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국고라고 했다가 돌려주면 안 된다고 했다가 즉시 돌려주라고 했는데 깜빡했다고 했다가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다는 반응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 측에 명품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을 한 번씩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명품백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수사에 좀 필요한 물품이니까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빠르면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가 지금 정상적인 속도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먼저 오신환 의원님. 일단은 이 명품백 사건이 불거진 것이 이제 작년 11월부터 12월 달에 서울의 소리가 이제 고발 조치를 했고요. 총선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달 초인 것 같은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요. 지금 3개월 만에 거의 막바지 수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상 그렇게 법리 다툼이 아주 뭐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팩트 중심의 여러 가지 사실 정황들만 이게 검토가 끝나게 되면 저는 수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막바지에 다다른 과정 속에서 이제 명품백을 제출받고
또한 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찰이 아마 지금 고심 중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아니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 일인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억할 겁니다. 아까도 이제 오신환 의원께도 얘기했지만 이원석 총장께서 5월 초에 5월 말까지 이 명품백 사건 털어내겠다라고 했는데 송경호 수사팀 해체되면서 지금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명품백 제출을 서로 조율합니다.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명품백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게 중요하지 명품백 받아서 명품백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행정관의 발언 자체도요. 저는 그 듣고 정말 놀라웠던 게 보통 우리가 속담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이 이거는 국가기록물에 준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가 왜 나머지 이제 자료에 나갔지만 권익위 그 판결도 보세요. 평가도 보면 이거는 외국인한테 받은 선물이라서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게 국가기록물이라서 이거를 깜빡했다면 이거를 반환하라고 그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했다면 횡령에 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 일반인이라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편의를 봐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명품백을 받았는데 검찰이 이렇게 명품백부터 제출하라고 조율을 할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압수수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품백도 당연히 가져오고 그리고 당사자인 그 피의자인 그 대상도 불러서 소환 조사하는 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뉴스 자체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조마조마한 눈으로 바라본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 정의로운지 묻고 싶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유모 행정관의 진술 내용이 오늘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깜빡했다. 돌려주라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다라고 해서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는 진술이 나왔거든요. 예. 김보여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한 명을 살리겠다고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진술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 씨가 고가의 명품을 받은 게 2022년 9월이고요. 그 영상이 논란이 된 게 2023년 11월입니다. 네. 그동안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얼만큼 논란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논란이 있을 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달에 KBS 인터뷰에서 박절하지 못해서라는 유행어를 남겼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드리고 있는지 애매한 이 표현인데 윤 대통령에게 억지로 해명과 사과를 시킨 이 사람 누군지 이 시나리오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짠 사람 김건희 씨가 문제가 아니라 보좌관한테 행정관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새롭게 시나리오를 짜서 검찰에 제출한 이 사람 즉각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유모 행정관이 직접 했는지 누군가가 그런 시나리오를 짰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죠. 김성열 위원님, 네. 깜빡하고 못 돌려줬다는 진술을 한 유모 행정관이 여러 차례 등장을 했거든요. 어떤 인물입니까?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죠. 이분이 처음 나온 게 이제 대통령 취임식 한 다음에 6월 달에 봉하마을 그때 추모식에 이제 동행을 하면서 이제 지인을 동행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그분이거든요. 예. 호바나 컨텐츠라고 전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그 회사의 직원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한 다음에 한 달 뒤에 나토 순방 때도 이분이 1호기를 타고 동행을 했던 한마디로 최측근입니다. 네. 정말 최측근이고요. 이분이 실제로 최재형 목사하고 이 김건희 여사하고의 그 만남도 카톡으로 이제 여사님께 전하겠다, 시간 알아봐 주시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개인 수행비서 또는 문고리 권력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김 여사의 지시를 깜빡하고 못 돌려줬다는 진술이 왜 이 사람의 입에서 지금 나오느냐예요. 저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소환에 대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자꾸 논점을 좀 흐리는 부분인데 이 사건은
공직자가 부정한 이득을 취한 일입니다. 이거는 뇌물죄로 사실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뇌물죄로 봤을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상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거를 실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차치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부정한 이득, 공직자가 부정한 이득을 얻었을 때는 뇌물죄의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빨리 돌려줬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뇌물죄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온 저 진술은 검찰에서 뇌물죄 혐의를 이제 보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고가의 선물인 줄 모르고 받았다가 열어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돌려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검찰협의에서 빠져나가는데요. 그렇으면 돌려주려고 했던 의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도에 대해서 지금 보좌관이 까먹었다라는 쪽으로 핑계를 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속실 직원이 여사의 지시를 깜빡했다. 오신환 의원님. 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지시도 아니고 지근거리에서 이른바 모시는 사람의 지시를 깜빡했다. 다른 일이 많아서라고 하는 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뭐 상식적이지 않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 발언이 지금 검찰 수사에서 처음 최초 이렇게 발언된 내용들이 좀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과거에 이것이 뭐 굉장히 큰 논란 속에서 계속 지속돼 왔는데 최근에 이제 검찰의 그 유모 행정관이 이게 나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다시 돌려주지 못했다라고 이제 진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그 이전에 발언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번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이제 유모 행정관의 본인의 판단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뭐 내부적으로 그것이 법리 해석들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 여부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 수사에서 좀 더 정확하게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명품백을 뭐 그것이 이제 명품백이 진술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그런 어떤 증거 물품이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그대로 보존돼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서영주 의원님, 네. 이렇게 영부인의 지시를 깜빡하고 이행하지 않았으면 그게 사실이라면 징계 사유 아니에요? 징계를 했어도 벌써 했어야죠. 그리고 깜빡할 수 없는 게 이게 그 시점 자체가 22년 9월이었다면은 이게 영상이 공개된 게 23년이잖아요. 뭐 깜빡을 너무 오래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와서 이 깜빡한 게 드러났죠.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시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받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이거를 본인이 뒤집어 쓰려고 주변의 측근이 제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라고 하려면은 빨리 뒤집어 써야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네. 그리고 많은 판단들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차르지 못해서 죄송하다. 국민한테 사과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권익위도 그렇고요. 대통령실도 이걸 둘러대느라고 국가기록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오락가락하는 상황 속에서 검찰은 이런 경우를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법률상의 통상의 판단이죠.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은요. 굉장히 죄질이 나빠지고 있다. 네. 라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대국민한테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부적절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옆에 있던 커버나 컨텐츠와에서 같이 있었던 그 직원이 행정관이 돼서 이제서 뭔가 증언을 하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깜빡했다. 라고 하는 거. 네. 검찰이 바보입니까? 만에 하나 이 말을 믿고 검찰이 어떤 공소혐의라든지 수사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린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검찰 자체도 뭔가 어떤 직권을 남용하거나 어떤 권력 앞에서 수사 자체를 완전히 오염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앞서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 순서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2년 9월 13일에 명품백을 전달하고 카메라로 찍죠. 그리고 그 이듬해 11월 27일에 서울의 소리가 이걸 공개를 합니다. 굉장히 논란이 컸고 올해 1월 19일에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눈에 띄고요. 또 치밀하게 기획한
영부인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이다 이런 입장도 나타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해 아쉬워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 7월 1일 얼마 전이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장재 그대로 청사내에서 보관 중이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대로 대통령 기록물로 이걸 분류할지 말지를 연말까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최근 오늘 나온 소식으로는 최지우 변호사가 당일 반환 지시가 있었지만 지시를 깜빡했다라는 행정관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김 여사의 이제 소환 단계만 남은 겁니까? 이 명품백은 이번 주 내로 아마 검찰이 확보를 할 것 같은데요. 이 소환을 했어도 진즉했어야 된다. 너무 늦었다. 아니 저희는 그냥 늘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특별한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영부인이라는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가 특별하긴 하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권한 따지고 봤을 때는 권한이 큰 만큼 그 책임은 더 엄격해야 되는 게 국민적인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인, 특히나 뭐 재벌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뭐 특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정말 이 윤석열 정부가 태동했었던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을 그대로 실현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소환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고요. 다시 되돌켜서 5월 1일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5월 말까지 명품백 사건을 털어내겠다고 했을 때 그때 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지를 않고 송경호 팀을 해산시키면서 지금까지 이르고 이제 와서 그 최지우 변호사라고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은 지금 사건을 맞추기 위해서 유모 행정관의 발언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이제는 뭐 이렇게라도 저 추측합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유 행정관한테 이거 바로 갖다 주세요. 라는 부분들의 카톡이나 문자가 조작되지 않는 한요. 이 증언 자체를 뒷받침할 근거가 지금 미약할 것이다. 네. 자, 이철규 의원이 1월 22일에 한 발언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직접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국고에 기록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오신환 의원님, 저렇게 이제 여당 인사가 이런 사안을 규정하고 저렇게 의견을 밝히려면 어느 정도 대통령실의 기류도 읽어서 저렇게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의 어떤 논리 주장은 그러했죠. 예,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의 어떤 종결 처리한 내용들도 그걸 근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유모 행정관이 어떤 의도로 이제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그걸 돌려주라고 했다. 근데 자기가 깜빡했다. 이렇게 발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검찰이 이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저것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냥 받았는데 고가의 물품이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못 돌려주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면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뭐 근거나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2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말 한마디로 저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검찰이 그것은 이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낼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몰카 공작에 의한 함정 취재를 한 것이에요. 그것만은 팩트고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명품백을 받은 것 또한 이제 그것도 팩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받은 거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께 사과를 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것이 과연 뇌물죄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느냐 이런 어떤 법리적 해석들은 아마 검찰이 최종 수사를 마치면서 판단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성열 위원님. 네. 검찰총장이 성역은 없다. 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네. 과연 그렇게 수사가 될까요? 라는 물음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은 조금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요새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누구 좀 눈치요? 들리거든요. 이제 윤의 눈치도 보지. 윤 대통령이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전당대회가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후보가 유력해지면서 예. 이제 한동훈 후보가 또 윤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의 갈등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또한 이제 한동훈
후보가 나중에 미래 권력을 생각을 한다면 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가 예전처럼 미약한 것 같지는 않아요. 미약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모 행정관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거는 변호사와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변호사가 그렇겠죠.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는 검찰 수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명품백을 지금 당장 가져오는 것도요. 사실은 뇌물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거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돈을 전해줬으면 돈을 전해준 쇼핑백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명품백을 가져오는 것부터 해서 모든 절차가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을 대통령실에서는 받는 것 같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정말 시작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김보엽 의원님. 견해가 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그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행정관의 진술을 확보했잖아요. 이거는 김건희 씨 잘못이 아니고 행정관이 깜빡한 잘못입니다. 그럼 검찰이 김건희 씨를 도대체 무슨 수로 소환을 하고 무슨 혐의를 뒤집어 씌우죠? 제가 초반에 새로운 시나리오, 이게 여러 바보로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돌려주지 못한 뇌물을 과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되돌려주지 못한 뇌물을 대한민국 정부 소유물이라고 주장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김건희 여사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 혹은 여권 핵심 관계자, 국가권익위원회라는 국가기구까지 몽땅 바보로 만드는 거고, 이 새로운 시나리오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새로운 진술을 내두면 김 여사의 댓글팀 혹은 여론 조성팀이 막 활약을 하면서 그렇지, 우리 김 여사가 그럴 뿐이 아니지, 행정관 보좌관이 잘못한 거야 라고 댓글을 막 쓰면 여론이 움직일까요? 국민들이 과연 그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특검으로 국정조사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야 6당은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탄핵 열차에 부스터가 붙은 느낌입니다. 최상병 순직 일주기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날 법사위에선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데 증인 출석을 이끌어내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가올 7월 19일, 7월 26일 청문회는 아예 출석 요구서도 받지 않고 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모양입니다. 네, 방금 이 예상대로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김건희 여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65.8%로 출석해선 안 된다는 의견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번 키워드 탄핵 청문회 D-4입니다. 네, 지난 주말 야권이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을 위해서 장외 집회에 나섰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을 정리를 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남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거부한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차는 아주 빠른 속도로 빠르게 그 총찰력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네. 야권에서 지금 탄핵 움직임을 가동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늘 의문이 있어요. 민주당이 탄핵을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최혜병의 이 죽음 속에서 왜 수사 외압을 했고 임성근 일사단장을 왜 구하려고 했고 라는 물음에 대한 계속 질문이 특검이었거든요. 근데 드러났던 것들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를 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대통령실이 임성근 일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들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은 이 의문점을 풀려고 하는 것이지 언제 특검을 통해서 탄핵하자는 적이 없는데 예. 탄핵을 얘기했던 건 가만히 생각하면 국민의힘입니다. 이 특검은 목적이 탄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받게 되면 무슨 탄핵을 할 만한 거리가 있나요라는 의문이 들 만큼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에 대한 부분들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걸 거부하고 숨김으로써 스스로 이 특검이 시작되는 순간 뭔가가 탄핵에 준하는 많은 일들을 벌였구나라는 의문을 자아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탄핵의 유발은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하고 있다라고 네.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탄핵을 유발했다. 그 용어를 처음 썼다. 오히려 이런 입장에 대한 오신환 의원 생각은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지금 뭐 사실은 국회법 절차에도 맞지 않는 탄핵 청문회를 저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찌 보면은 지금 탄핵 소추안을 제대로 발의하지도 못하면서 청원을 가지고 탄핵 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금요일 날 예고돼 있는 뭐 탄핵 청문회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 증인 출석이 대통령실의 대부분의 증인들은 뭐 증인인지 아닌지 여부도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것도 잘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국회법 130조에 의하면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회부하면 탄핵 조사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탄핵이 제대로 이 법안들이 그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성안이 된 것인지를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은 하지 않고 지금 국민청원이 140만 명이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에 대한 청원을 했다고 해서 지금 청문회라는 것으로 모두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고 지금 국회가 청문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절차 자체가 굉장히 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저것은 뭐 향후에 뭐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인해서 저것을 또 고발 조치를 하겠지만 저는 뭐 사법부가 제대로 잘 판단을 하리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법사위 소속의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용산 대통령실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까? 아니면 눈에 뵈는 게 많습니까? 대통령이 마치 국회를 내팽개친 장면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정권은 군사 독재 정권 이후 처음일 것입니다. 김보엽 의원님, 예. 금요일 날 있었던 대통령실 앞에서의 경찰과의 충돌, 군사 정권에 빗댔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억지로 몰아냈기 때문이죠. 경찰들이 의원들을 몰아냈다는 거고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증인 관련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걸 받으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받지 않아서 땅바닥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민주정부에서 있기 힘든 일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을 떠올려 보면 당시에도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의 의원들이 그쪽 분수대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또 뭔가 문서를 전달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때 정무수석이나 못하면 정무비서관이라도 나가서 의원들을 응대를 하고 문서를 받아오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이 동원이 돼서 밀어내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전 경찰은 죄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국회를 우습게 보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부의 지시를 받은 경찰들도
국회의원들을 중하게 보지 않는 거죠. 네. 저는 개혁신당의 입장이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이 청문회 자체에 대한 좀 비판적인 입장이 있고 네. 또 국민의힘 대통령실의 이런 움직임에도 다 동의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개혁신당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대통령실이 어찌 됐던 저렇게 국회의원들을 폭압적으로 몰아내는 것은 상당히 잘못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어쨌든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류를 전달하러 갔다고 그걸 그렇게 밀어내는 것은 좋은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찾아간 분들도 의도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종의 퍼포먼스죠. 그러니까 공권력이 이렇게 국회의원을 탄압하고 밀어내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적 분노를 더 이끌어내려는 그런 퍼포먼스로 좀 보이고 사실은 이거는 좀 옛날 전형적인 운동권 정치 시절에 그런 걸로 좀 보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런 주장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이런 방식에는 크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는 그 장외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저희가 말하는 새정치의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바로잡을 부분은 지금 대통령실에 김명현 정무비서관이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고 이거를 무슨 뭐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경찰이나 대통령실이 밀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밀고 들어오는 부분들을 그냥 대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지 저것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에 맞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저도 국회의원 할 때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 뭐 강하게 항의 전달 문서들을 전달하려고 해도 대통령실이 응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정무 1 비서관 김명현 전 의원이 분명히 나와서 응대를 했고 다만 저것을 수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각자의 입장이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것을 받지 않은 것뿐이지 이제 저 받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 조치를 하거나 지금 이제 고발 조치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것을 무슨 물리적으로 밀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영상에서는 전현희 위원이 외벽 쪽에 좀 밀리는 모습도 있긴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 속에서 찍힌 영상들을 좀 충분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꼼수 연구에 혈안이 된 집단이라고 비판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마카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그 개딸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일 것입니다. 서영주 의원님, 지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 밝힌 건 위헌적인 청문회, 불법적인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재명 구하기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한 민심의 거대한 물결은요. 저런 식의 말장난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고요?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뭘 구하죠? 재판장에서 구할 수 있나요? 최혜병 특검으로? 못 구하잖아요. 중요한 거 뭐 위헌적이다? 위헌적인 것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사법부에서 판결을 하겠죠. 사법부가 판결해주면 위헌이 아니니까 들어서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지 이 최혜병 특검이 대통령과 관계가 있고 이제는 김건희 여사까지 관련이 있는 거대한 물결이 돼버렸습니다. 이젠 피할 수 없습니다. 거부권으로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어떤 탄핵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거는 해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뭐 꼼수다, 노벨 평화사식 뭐 이런 식이다라고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말장난으로 막을 수준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것, 조사를 받는 것들이 살 길이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지금 청문회가 4일 남았거든요. 이번 주 네네. 금요일이니까. 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거의 안 나올 것 같고 나머지 증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증인들이 거의 불출석하면 이게 청문회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뭐 이제 민주당 독자적으로 어쨌든 본인들끼리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난번 그 입법 청문회와는 좀 다른 양상을 띠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너무나 무도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좀 지적할 부분이 이게 아무리 국회법 절차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국회가 뭐 막가파식으로 저렇게 간다고 하지만 과거에 국회 운영이 한 번도 저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국회 19, 20대 때 법사위에 있을 때도 소수 의견들을 존중하고 소위에 회부한 후에 숙려기관들을 두고 다 절차를 밟아서
했지 표결을 통해서 저렇게 밀어붙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이제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라도 저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될 겁니다. 이제 150석 이상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일당이 의장을 배출하고 의장과 손잡고 나서 국회를 저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결국에는 소수당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것이 민주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는 부메랑이 돼서 분명히 민심의 열풍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합의 절차를 통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특검을 단독으로 한쪽 정당이 밀어붙여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14번의 특검 과정에서도 다 합의를 통해서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 절차를 좀 따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야당에서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하고 밀어붙인 특검이 없다고 하셨는데 세 차례 있었죠. 대표적으로 BBK 있었고요. 대북송금 조작 특검 이 부분은 한쪽 편에서 협의 없이 진행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세세한 거를 가지고 말싸움을 한 의미는 없고 정확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해서 수사나 특검에 대해서 거부한 대통령은 한 번도 없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김보엽 의원님. 예.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 여당 모두 불참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고 이 청문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아까 나온 여론조사 보면 김건희 여사가 출석해야 된다는 게 국민 여론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압도적입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 어머니가 국회에 나와서 직접 그 입으로 얘기하는 걸 듣고 싶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청문회가 열렸으면 좋겠고요. 국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는 국민청원도 있지만 그 반대 청원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청원도 이미 5만 명을 넘겨서 그것도 법사위에 넘어가 있거든요. 법사위원장이 그것도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네. 원하면 이 청문회도 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찬성 청문회 열고 반대 청문회 열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국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게끔 22대 국회는 적응할 필요가 있죠. 네. 자,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결과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증인 출석에 대한 찬반,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물은 건데요. 65.8%가 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고 26.2%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8.0%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다음 장은 없죠. 네, 이게 지지 정당별로도 조사가 됐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상당수가 출석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해야 한다는 게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65대 26으로 보이지만 또 지지하는 정당, 정치적 성향을 따져서 들어가 보면 좀 찬반이 또 나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네. 청문회를 하겠다,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하더라도 이른바 반쪽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뭐하러 했나라는 또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아까 오신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역풍으로 또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야당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는 이 대통령 탄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최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탄핵 관련한 청문회를 한다. 탄핵이라는 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헌법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실정법 위반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거를 국회 청원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옳지는 않습니다. 국회 청원이란 건 뭐냐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청와대 신문고하고 비슷한 역할의 국회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이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헌법에
대통령은 일반 형사건에 대한 소추도 받지 않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가속을 한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풍이 불 위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맞춰가지고 좀 봐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님 지금 여기 증인 출석하잖아요. 지금 수사 중이라고 또 대답 안 합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청문회가 될 거예요. 그런 걸 하느니 빨리 특검법에 대한 요청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무언가를 꺼내자. 네. 이게 저희 뜻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얘기 나왔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요즘 거의 모든 이슈에 등장하고, 사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두 가지 주제도 김건희 여사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영통이다라는데, 네. 서영주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의 그렇게 돼 가버렸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뭐가 남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자 빼고 국민들이 뭘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자는 명품백에 대한 또 얘기예요. 명품백을 사과하겠다. 사과 네. 진정성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서로 간에 말하자면 충성 경쟁을 따지듯이 싸우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사과 진정성이 없었다고 또 입증이 되는 게,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 얘기를 들으면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도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근데 당시의 문자는 나의 마음에는 사과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몰라주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뭐 이제 이렇게 감론을박이 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는 사과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네. 만약에 있었으면 지금 수사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상식적이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신환 의원께 이 질문 드리고 끝낼게요. 네. 김건희 여사가 너무 많은 곳에 본인의 영향력 행사까지는 모르겠지만 개입이 돼 있는 것처럼 비추는 이 모습 자체가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히 우려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컨대 흔히 보수 일간지라고 불리는 언론 매체들도 비판을 매섭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예의주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은 뭐 대선 뭐 과정에서부터 있었죠. 그 본인이 사과도 하고 또 본인이 뭐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더라도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이미 많이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거는 과감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소상히 설명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국민들의 마음을 잘 살펴가면서 그것이 결국엔 국정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여사로서 대통령을 부인이 또 내조하는 입장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전대 토론 후기를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두고 쫑알쫑알거린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일까요? 최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 대해 주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차 토론 당시 흑색 선전을 금지하는 당원 당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원희룡 후보는 협조하겠다면서도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첫 토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0년 대학 선배고 25년 정치 선배 아닙니까? 예. 좀 져주는 모습으로 하자라고 들어갔는데 1차 토론에서 한 후보에 대한 공세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후보를 겪어보니 안 할 수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토론 스타일도 이게 막 저도 사실 정치 경력 25년에 처음 겪어보는 스타일이에요. 말을 하는데 계속 끼어들고 옆에서 쫑알쫑알하고 막 그래서. 이후 두 번째 토론에서는 전략을 바꿨다는 게 원 후보의 설명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또 토론 등을 거치면서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이 일단은 꺾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은 꺾였고요. 야당의 계략과 우리 내부 분열의 심각성과 그 현실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지금 좀 분포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도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은 아직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해 승부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고,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원희룡, 나경원 후보는 서로 나를 도와야 한다며 단일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팩트체크 한번 합니다. 이번 청원에는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수사 중인 것을 청원할 수 없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니 어디 왔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청원을 하면 그 청원 보세요. 거기에 수사하는 내용에 그게 없다. 어디 있어요? 어디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평소에 뵈면은 상당히 온화하신데 네. 상임위 회의실만 들어가시면 네. 화력이 굉장히 강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온화합니다. 그리고 생글생글 웃는데 앞에 있는 국회의원이 검사 출신이에요. 예. 국힘당 국회의원이 검사 출신인데 이 탄핵 청원은 안 된다. 수사 중인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이 그리고 검사 출신이 법조인이 그렇게 말하면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또 저도 그런가 하고 바로 찾아봤어요. 예. 그랬는데 거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사 중인 사안은 청문회를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청원할 없다는 수 거죠? 없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네. 없어서 국회의장이 그리고 또 거기서 다 검토해서 법사위로 보낸 건데 그래도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나 그러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예. 근데 수사 중인 내용을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렇게 탄핵 청원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화가 난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국회의원이 그리고 검사 출신이 법조인이 말한다고 다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 투성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전에 필리버스터를 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최순직 해병 관련해서 그 박정훈 대령은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했던 그 검사 출신의 법조인의 국회의원이.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네, 그렇다고 주장을 한 군사법원법에 거죠. 따르면 박정훈 대령은 수사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이것은 바로 경찰에 이첩해야 되는데 수사를 했다. 그래서 이건 항명죄고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군사법원법을 또 다 찾아서 증명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범죄 사실이 있을 땐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 항에 이것을 수사하다가 그 범죄가 사망사건과 연루된 범죄가 확인될 때는 이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사해야 된다. 1항에. 2항에는 수사하다가 이게 범죄라고 하는 게 확인될 경우에는 이첩해야 된다. 사망사건일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한 6시간 내내 수사할 수 없다. 2명의 국회의원, 아니 3명, 4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이거를 빨리 증언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팩트 체크해 줘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필리버스터에 제가 나가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이번 법사위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처럼 해서 이 청원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제가 네. 예, 좀 화를 확 내줘야 꼼짝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속 시원하다는 반응 보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 청문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네. 4일 남았죠.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입장 나온 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어서 응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탄핵에 관련한 탄핵 청문회이기 때문에 위헌하고 불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핵은 국회의원 150명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탄핵 청문회가 아닙니다. 네. 탄핵을 발의해달라고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의안은 법안입니다. 법안 그리고 또 안건, 이 청원 같은 경우는 안건이라고 합니다. 네. 의안과 법안과 안건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장이 청문회를 중대하다고 판단할 땐 청문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위헌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이라고 불법이라고 대통령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두 이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증인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사자들이 이것은 불법하고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상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실의 위헌이고, 그리고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 사법적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무지 목매할 뿐만 아니라 억지로 불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실 그 사람들이 위헌이고 불법이다, 이렇게 제가 다시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위법하고 위헌한 불법적인, 것입니다. 예. 그렇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반박을 하시는군요. 자기네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올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불법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청문회에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실의 그 이야기가 위헌적 요인이고 불법적 요인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문회가 이거 제대로 되겠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들도 있는데 청문회 될까요? 대통령실에 있는 그 관계자들이 안 나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오게 되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저희가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네,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라고 하죠. 홍철호 국회의원 하던 분 있죠. 그분 정도면 약간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를 김승원 법사위 간사가 전화통화를 했고요. 오시면 대리 수령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됐는데 그 사이에 입장이 바뀐 거죠. 홍철호 정무수석이 대리 수령하겠다라고 해서 간 거예요. 정무수석 정도 되는 사람이 대리 수령하겠다고 했고, 그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대리 수령할 건지 아닌지 회의하고 알려드릴게요 라고 저희 국회 법사위 행정실장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대리 수령하겠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장이 바뀌어요. 그러면 홍철호 정무수석 정도 되는 사람이 대리 수령하겠다고 국회의원에게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대통령 정도 또는 대통령 부인 정도 그렇겠네요. 되는 사람일 거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한 번의 대통령의 경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추측은 하는데요. 그래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대리 수령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 받겠다고 거부를 한 거죠. 거부하면서 경찰을 동원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습니다. 그것은 경찰들에 대한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놓고 옵니다. 이 출석 요구서는 직접 주고받는 게 하나 있고요. 네. 이게 안 되면 대리로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거기다 놓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놓고 왔는데 화들짝 놀라서 갖다가 놓은 거죠. 예. 그래서 놓고 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놓고 온 거 외에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등기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럼 공시송달이라 그래서 국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송달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그걸 거부한 것은 불법에 해당되고 그들은 안 나오면 처벌을 받게 되고요. 이들 외에도 나오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나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 나왔던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령관이 이종섭 그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면서 누구 빼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지시합니다. 그걸 받아 적은 그 정종범도 네.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경찰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잖아요. 심의위원장부터 그리고 그것을 판단한 경찰 관계자부터 그리고 또 이번에는 박정훈 대령만이 아니라 박정훈 대령과 같이 수사를 사실은 박정훈 대령보다는 그 밑에 있는 광수대에서 수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수사 대장들도 다 그렇군요. 나옵니다. 밝혀낼 게 무궁무진하게 될 겁니다. 네. 흥미진진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를 하고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물론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위헌적이라고 계속 주장을 할 것 같고요. 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 혹은 핵심 인물로 지금 이종호 씨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 사람도 그날 청문회 증인으로 나옵니까? 나온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사람도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증인 출석 요구를 했으니까요. 네. 나온다고 했고요. 그 사람이 나와서 모두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은데 네.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실 계획이세요?
임성근 사단장하고 만났는지, 임성근 사단장하고 어떤 관계인지, 왜 그 카톡방에 같이 있었는지, 그때 골프 모임에 못 갔다면 그전에는 갔었는지, 그 후에는 갔었는지, 그리고 임성근 구명 로비를 왜 했는지, 그리고 VIP에게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VIP는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지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건지, 자기가 어떤 한 언론사에 VIP는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말 황당무계. 하루 만에 좀 바뀐 듯한 입장이 나왔죠. 황당무계하면서 자기가 허세를 떨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허세를 떨면 처벌받아야죠. 그 허세가 자기만의 허세인지 이 중요한 사건에서 임성근을 거론하면서 했고 그 사람 말대로 됐거든요. 임성근은 7월 28일 날 자기가 사의를 표명합니다.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책임을 지고. 그런데 갑자기 바뀝니다. 그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왜 그만두지 못하게 되었을까?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그만두지 못하게 했을 거고 이 사람은 이 엄청난 사건이 정권에 부담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지 않을까? 그런데 그만두지 못하는 데는 더 큰 세력이 대통령실의 전화, 대통령의 전화,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화, 여러 번 되는 대통령의 전화, 그 사이에 이종호가 로비를 했는지, 이종호가 로비를 했건 안 했건 간에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한 것은 대통령은 엄청난 불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오늘 새롭게 나온 얘기가 유모 행정관이 검찰에 진술을 이렇게 했다고 하죠. 영부인은 즉시 돌려주라고 했는데 내가 깜빡해서 못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권에서 했던 주장들하고 완전히 다른 주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가면 국고 횡령이 된다. 네. 온갖 얘기를 만들었었죠. 근데 삼척동자도 알아요. 대통령 부인이 은근히 명품백을 코바나 컨텐츠에서 뇌물처럼 받았는데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대통령 부인이 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 됩니까?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돌려주면 국고횡령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런 식으로 나라 일을 운영하니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모 행정관이 그때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고요?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 그러면 바로 돌려줬어야죠. 그런데 이것을 또 김건희 여사가 무슨 술수를 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바로 돌려주라고 했는데 왜 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단까지 만들었을까요? 총선 때 사과하고 싶다고 했는데 왜 사과하지 않았을까요? 네. 예, 국민들은 이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의혹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 쪽으로 쏠린다는 얘기도 하고요. 만사 영통이라는 비판적인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이라는 용어도 언론에서 쓰고 있거든요. 혹시 개입 구체적인 뭐 어떤 관여 이런 것들을 보거나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예. 우선 한 가지는 유모 행정관이 대통령 부인이 뇌물처럼 받은 명품백을 유모 행정관에게 돌려주라 그랬다. 유모 행정관이 왜 대통령 부인을 모시죠? 대통령 부인의 우리가 부속실을 계속 만들자고 했습니다. 네. 대통령 부인의 부속실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대통령 부인을 행정관이 보고하죠? 1. 그리고 그날 최재형 목사가 나오면서 신라 면세점 쇼핑백에 선물 같은 게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 나오기를 그것은 대통령 부인에게 보고하려고 하는 행정관들의 자료였다. 그들은 행정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에게 코바나 콘텐츠로 나와서 사적 공간으로 나와서 무엇을 보고하죠? 대통령 부인에게 왜 그런 보고를 하죠? 이것은 국정농단입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시작된 얘기가 금융위원인지 금감위원인지 금융위원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임명해라고 하면서 인사에 개입하고 있구나.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한동훈이한테 전화하세요.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그런데 어떻든 대통령 부인이 법무부 장관과 수백 번의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법무부 장관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대통령 부인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사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카톡
텔레그램 문자를 깠습니다. 예. 대통령 부인은 그걸 왜 깠을까요? 부인이 깠을까요? 아니면 부인 측근이 깠을까요? 누가 깠을까요? 의도돼서 이 국정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댓글 부대 이야기도 나왔어요. 네. 꼭 밝힐 것이 엄청나게 많고 그 과정에서 이종호가 말하는 국방부 장관 우리 말대로 됐지라든지 임성근을 삼성 장군 시키고 사성 장군 만들어야 돼. 이런 내용에 다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저희는 의혹으로 갖지 않을 수 없고 이게 녹취나 이런 걸로 다 나왔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 날 법사위 청문회 네. 잘 지켜보고요. 말씀하신 내용들 참고해서 보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모실 수 있으면 네. 기회를 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사위 소속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명품백을 받고 즉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행정관이 깜빡하고 안 돌려줬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100번 양보해서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행정관 한 명이 깜빡한 결과 대통령은 박절을 말했고 대국민 사과를 놓고 용산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사과 안 한 걸 가지고 집권 여당 전당대회가 들썩였고 반부패 총괄기구인 권익위는 맞춤형 종결 논리를 만들었고 대통령 기록물이니 국고횡령이니 여권 핵심 인사들은 논리를 개발했고 대한민국 검찰은 몇 달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 한 명이 깜빡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깜빡했다는 그 행정관 여전히 대통령실에 있습니까? 무슨 벌을 주셨습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랄비 아이오 99.7% 더 강력한 플라그 제거. 오랄비만의 원형 헤드가 각각의 치아를 감싸 닿기 힘든 부분까지 닦아줍니다. 세계 치과의사 추천 칫솔 브랜드 오랄비. 당신이 같은 이유로 다시 올 일 없도록 진짜 진료에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뉴 다우니. 건조기를 사용하면 섬유유연제 향기가 사라진다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건조기 사용 후에도 향이 오래오래. 그래서 있는 순간까지 다우니 7일간 피어나는 향수. 다우니.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